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찰리의 트루먼 쇼, 찰리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좀 크게 할까요, 화면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의 이제 그래도 한 2, 3년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얘기도 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엄청 오랜만에 방송을 킨 거라서 시청해주시는 분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네, 키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모여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설명을,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는 고등학생 1학년 정도부터 이제 유튜브를 슬슬 이제 영상을 잘 안 올리다가 이제 고1, 고2, 고3 뭐 이제 계속 공부하느라고, 네, 유튜브를 좀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에 20살이었어요. 이제 작년에 20살이고 뭐 올해까지 20살이고 이제 2026년부터 제가 21살이 되는데, 올해도 사실 저는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저는 올해도 사실 대학을 다녔었고,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조금 아쉬운 관계로 1년 더 재수를 하자 해서 재수를 한 다음에 대학에 합격을 하고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 2025학년도에는 서울과학기술대, 네, 이거 좀 쓰면서 얘기를 할까요? 2025학년도, 2025학년도, 이때 제가 서울과기대 2호학번 이렇게 다녔었고, 여기서 한 제가 일단 입학하자마자 반수 결심, 입학하자마자 반수 결심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분할로 해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입학하자마자 반수를 결심하고 바로 수능 준비. 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1학기까지는 대학 1학기까지는 약간 그래도 살짝 대학교 수업을 좀 해보자. 나도 대학 수업 좀 들어보자. 그래서 1학기 동안 이제 학교를 담임.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휴학을 때렸습니다. 네, 바로 휴학을 때렸어요. 네, 지금 정시로 갔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요 서울 과기대는 제가 이제 정시 입학을 했고요. 정시 입학. 이제 제가 또 26학년도 이제 또 입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하면서. 휴학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수능 준비. 점점점. 본격 수능 준비를 해서 올해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수시 지원을 해서 수시 지원 뭐 시험도 좀 보고 해서 어제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2025년에 이렇게 살았고요. 종종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 또
유튜브 좀 복귀해라, 너가. 복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찰리가.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수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수능 본 이후부터 또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수능을 봄. 수능을 봐서 이제 수능 성적표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수능 성적표. 뭐, 2026 학년도 수능.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적표를 딱 받고, 이제 이거 대학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옮겨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올해 수시를 넣었어요, 수시. 수시를 어디를 넣었냐면 제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올해 수시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제가 전부 다 논술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내신을 안 챙겼어요, 거의. 그래서 논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논술 시험을 보자. 왜냐하면은 고려대는 제가 이제 성적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저를 4합 8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4합 9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최저떨, 최저도 못 맞춰서 아예 시험을 보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뭐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여기는 다 이제 최저, 오케이. 여기를 맞춰서 이제 이 네 개 중에 쇼부를 보자,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또 사정이 있었어요. 경희대랑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일단 시험을 본 거는 한양대, 성대, 중앙대. 현역인데 사합구면 완전 잘하신 건데? 저는 현역 때 사합 몇이었지? 현역 때 거의 사합 11위였던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시네요, 사합구면. 그래서 시험을 일단 여기 봤는데, 왜 경희대를 못 봤냐, 내가. 경희대가 그때 이제 성균관대랑 논술 보는 날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경희대는 이제 수원에서 보는 거였고, 성균관대는 이제 서울에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경희대보다는 이제 성균관대를 좀 더 가고 싶다 해서 경희대를 아예 맞췄는데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세 개만 봤는데, 요 세 개를 딱 보고, 시험을 딱 보고 나왔을 때 여기, 한양대 일단. 한양대가 가장 느낌이 좋았는데요. 한양대를 딱 보고 나오자마자 너무, 너무 나를 위한 시험. 네. 약간 뭔가 우연히 다 맞는 듯한 느낌으로, 네, 한양관대는, 성균관대 이제 수리논술을 수학원, 수학2밖에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좀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뭐, not bad? not bad. 그냥 나쁘지 않게 푼 것 같다. 그리고 중앙대는, 아, 좀 망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세 개를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제 뭐 성균관대는 이제 그 조기 발표를 했고요, 여기는. 조기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한양대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쇼츠를 좀 먼저 올려서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양대를, 한양대, 한양대를 붙었어요. 26학번으로. 그 다음에, 성균관대랑 이 친구들은, 노예비로 떨어졌습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수시가 붙을지 저는 예상을 잘 못했었는데, 수시가 붙어버려서
네, 뭐야, 이거 카메라가 멈췄네요. 잠시만요. 음, 네, 됐죠, 이제?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를 어쨌든 붙을 줄 몰랐는데, 수시가 붙어버려서, 네, 이제 더 이상 정시로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도 좀 더 일찍 키게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붙고 라이브를 키려 했는데, 어제 딱 붙어버려서, 네. 여러분들께 좀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유튜브를 엄청 오랜만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진 않지만,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겠죠? 네. 계속 댓글에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현역인데 사업 9를 맞추셨다고. 네. 어쨌든 저는 26학번으로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수시. 25학번 서울과기대는, 네, 25학번 서울과기대는 정시로 가게 됐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네, 감사합니다. 재수를 했고요. 대학, 그죠. 대학 1학년을 좀 다니다가 이제 재수를 해서 한양대 26학번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살 때 한양대로 가게 된 거죠. 대 1로. 네.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노는 걸 많이 좋아해갖고요. 사실 저는 공부랑 거리가 되게 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 잘 못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2 때, 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해서 전교생 300명 중에 250등이었나? 네, 300명 중에 250등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이거 공부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때 제가 뭐 되게 좀 자존감 하락, 뭐 좀 나름 무시도 당하고요.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제가 중3때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때가 코로나 세대예요. 코로나 세대 때였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다 한참. 중3 때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이제 이때 시작이었죠. 이때부터 제가 딱 책을 핀 나이가 중3입니다. 중2 때까지는요, 그냥 롤만 하고요. 네, 뭐 별거 안 했습니다. 중3 때 이제 딱 처음으로 저 자신의 힘으로 책을 피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3 때 내가 왜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서 이제 좀 무시를 당하고, 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을 4개를 가르쳤어요. 저 때는 이제 통합과학 A, B, C, D였나 그럴 거예요. A가 뭐 물리, B 화학, 뭐 생명, 지구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이제 저는 잘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 막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막 앞에서 수업하고 계셔요. 이렇게. 여기 이제 교탁. 그리고 이제 요 앞자리에 두 번째가 저가 있었고요. 4분단으로 이루어진 교실이었습니다. 이게 4분단으로 이루어진 교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왜냐면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이거 들어야 돼? 그때 이제 해야 됐던 게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과정을 알려줬어요. 생명과학쌤이. 중3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냥 멍이나 때리고 뭐 잠은 안 잤어요. 멍이나 때리고 이제 뭐 그냥 수업 듣는 척하고 이랬는데 이 생명과학 쌤이 저한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는데 뭐라 하셨냐면 너, 너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과정을 순서대로 말해봐. 이렇게.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과정을 순서대로 말해봐.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무슨 좌심실, 우심실, 좌심박, 우심박 뭐 이런 게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과정 설명을 하는데 알 리가 있겠나요?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이놈은 수업을 안 들었어. 절대 알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랬는데 그때 이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저한테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생명과학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가 이때 딱 결심을 합니다. 은근 재밌네. 왜냐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저는 느꼈으니까요. 은근 재밌네.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완전 트리거가 된 거예요. 완전히 트리거. 이게 완전 트리거. 여기서 이제 딱 처음으로 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중3 때 결과적으로 중3 마지막 학기였을 거예요. 마지막 학기.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전교 9등을 한번 해서 여기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네. 전교 9등에서 성공을 한번 맛보게 되고 제가 이제부터는 됐다. 나는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난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고1 때 자신만만하게 잠실고 입학합니다. 근데 이제 잠실고에 입학을 해서 딱 처음 첫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수학을 50점을 받았습니다. 50점을 받았어요. 50점을 받고 이게 아마 4등급? 5등급? 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완전 멘탈이 나갔죠. 4등급, 5등급, 이거 어떡하냐. 인생 큰일 났다. 인생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또 이제 의욕 하락. 공부 아예 안 했어요, 이때부터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평균 등급을 내신 평균 등급. 이때부터 이제 내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신 등급이 거의 한 4점 얼마 됐던 것 같아요. 고1 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고1은 어찌저찌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는 뭐 이제 또 고2를 해야 되는데, 고2로 가야 돼, 이제. 고2. 고2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다 4, 5등급 맞았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자존감 하락. 또 자존감 하락. 그리고 또 여기에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수학 1등급이었어요. 거의 다 수학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는 얘네랑 같은 친구인데
같은 이제 학년인데 왜 나만 수학이 3, 4고 왜 친구들은 다 수학 1등급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도 진짜 수학 1등급 맞아보고 싶다. 수학 1등급 맞아보고 싶다. 이 생각을 좀 했고요. 요게 또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리거가 두 개예요. 트리거 두 개. 요 레전드 중학교 생명과학쌤, 레전드 중학교 생명쌤. 이 생명과학쌤이 이제 첫 번째 트리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주변 친구들의 수학 1등급. 요게 이제 두 번째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학 1등급을 너무 갖고 싶다. 내 수학 1등급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고1 겨울방학 때죠. 고1 겨울방학 때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인강으로 혼자 수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강으로 혼자 수학 시작. 이때는 정말 단 하나의 일념으로 나 수학 1등급이 돼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수학 1등급만 일단 만들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수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거의 고3 직전까지 정말 다른 과목 거의 안 했고 수학하고 이제 물리를 했는데 다른 과목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물리를 거의 한 8대2 비율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부터 고3 직전까지 수학 물리만 팠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실패 많이 겪었고요. 물리는 이제 진짜 쉽사리 잘 안 올라서 물리 불효자. 말 진짜 안 되는 놈이에요, 이거. 물리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수학은 그래도 물리보다는 비교적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학 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죠. 제가 수학 올린 것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거라 수학 갑자기 그 순간들이 지나가네요. 수학 어쨌든 잘 올렸다. 이 잘 올렸다의 기준이 뭐냐면 제가 목표를 이뤘다는 소리예요. 고2 11월 모의고사였나? 10월 모의고사라나요? 네, 어쨌든 11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11월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완전 고2 11월 1등급 여기서 또 제가 완전 가능성을 또 봤죠. 네, 그래서 고3 직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또 지냈고 또 이제 고3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죠. 고3. 고3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3 비교적 최근이니까 이제 고3에는 제가 걱정이 이거였죠. 국어는 솔직히 제가 그래도 1등급에서 뭐 3등급 요 사이는 무조건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수학. 안녕하세요. 수학. 수학 이제 1등급. 거의 1등급 나오는데 2등급 약간 진동하는 이 정도? 고3 처음에. 영어는 제가 진짜 잘 못해서 3, 4 뭐 이렇게 진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도 이때는 거의 한 3등급? 네, 아직 물리 잘 못하던 때라. 뭐 생명도 뭐 거의 한 3등급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의 고민은 이제 여기서 영어를 좀 하고 딱 이렇게 생각했죠. 찰리 너 영어 좀 하고 국어 좀 해서 뭐 1, 2등급 정도 맞으면 되지 않겠어? 저는 이때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1, 2등급 맞고 수학은 뭐 그냥 좀 열심히 해서 1등급 맞고 영어 뭐 한 좀만 공부하고 2등급 나온다는데 2등급 맞고 물리 너 좀 있으면 이제 효도할 거지? 뭐 한 1, 2등급 나와줬으면 좋겠고 생명 너는 그래도 한 2, 3등급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시로 한번 대학을 잘 가보자. 요게 이제 완벽한 계획인데 누구나 맞기 전까진 계획이 완벽하죠. 이렇게 해서 고3 정시 때 제가
등급을 몇 등급을 맞았냐면 거의 일단 수학은 2였고요. 수학 2였고 국어 3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도 3이었어요. 그 탐구는 진짜 망해서 뭐 거의 한 3, 4등급 나왔다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등급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 과기대를 가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약간 공부 스토리라고 할까요? 고3 때는 이제 워낙 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죠. 어쨌든 수학과 물리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과기대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반수를 한다 했으니까 이륙 수능 그때 또 수능을 쳤겠죠? 네, 국어는 뭐 제가 반수를 한 거라서 그렇게 공부량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륙 수능 때 가진 마인드는 확실한 수학 1등급 요거를 목표로 제가 했기 때문에 수학은 1을 받았고요. 물리도 1을 받았습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제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명도 그냥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가 네,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은 고민하다가 일단 수시 보고 이제 수시 합격하고 이제 정시 쓸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네, 다들 입시 관련해서 관심 없으신가요? 입시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쯤 나이가 되면은.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이 좀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통? 소통 좋죠. 네. 잠깐만요. 좀 내려라.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지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근황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뭐 한양대 입학하게 됐다. 수리 논술로 찰리가 사고를 좀 쳤다.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찰리야 마크 서버 테러 당했다고 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랜만이다. 아, 기억나네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무슨 농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농장 부서져갖고 이제, 그죠. 농장 부서져갖고 뭐 지지 짜는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제가 대학에 가고, 대학을 다니게 됐네요. 네.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대학을 이제 다 가셨을 거예요. 네, 저랑 다 비슷한 또래니까 다들 축하드리고, 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전거 유효하던 게 벌써 한 6, 7년 됐죠? 네.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 좀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다들 대학 잘 다니고 있길 바랍니다. 네, 제 이 생방송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겠지만, 네, 정말 시간 많이 지났네요. 네, 유튜브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유튜브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 유튜브 자체의 컨셉이 뭐냐면 찰리의 트루먼 쇼라는 거예요. 영화 트루먼 쇼 아시죠? 이 트루먼 쇼에서 따온 건데 그냥 그 영화에서도 이제 트루먼이 하는 일을 다 찍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찰리가 좀 그때그때 그 나이 때마다 하는 일을 찍어서 올리자가 이제 유튜브 컨셉이었는데 요 컨셉을 이제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고1부터 고3까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아마 앞으로는 약간 수학 라이브? 뭐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수학 라이브? 물리 라이브? 뭐 또는 입시 관련. 근데 뭐 다른 영상도 제가
올릴 게 있으면 당연히 올리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찰리의 트루먼 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모든 영상은 다 올릴 거고, 주된 주된 그 컨텐츠는 이제 수학 라이브 요거고, 물리 입시 관련이고, 또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저랑 이제 같은 나이대의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학하고 물리에 대해서는 공부를 꽤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네, 제가 앞으로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네, 최강뚱이 시절 기억하시는 건 완전 초창기인데,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런 찐팬분들이 아직 많다는 거에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영상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내셨습니다. 네, 반수하실 것 같아요. 네, 현역, 보통 이제 정시로 하시는 현역분들은 반수를 많이 하시죠. 또 이제 2027 수능이 마지막 수능이니까 더더욱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응원합니다. 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수능, 이번 수능 저는 미적분 선택했는데요. 제가 이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 미적분이 일단 성적상으로는 88점이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거를 이랬으면 안 되는데요. 수능장에서 20번을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학을 다 풀고요. 영어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때 검사는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데, 아, 이건 무조건 92점이다. 이건 무조건 92점일 수밖에 없다 하고 수능 끝나고 점수를 딱 쳐봤는데 88점. 뭐야? 했는데, 아, 20번이 틀렸었어요. 네, 20번이 틀렸어서 88점인데 뭐 결과적으로 수능 1컷이 몇 점이었죠? 수능 1컷이 85점이었나? 네, 그래서 뭐 1등급은 받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다. 네, 계산 실수를 해서. 그래서 저는 88점인데, 미적분 80점이시면은, 일단 미적분을 몇 문제를 맞히셨는가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 미적분이 내가 28번, 29번, 30번 다 못 풀겠다. 다 손도 못 대겠다.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통이 맞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9번 내가 좀 풀만하고 올해 수능 기준으로 30번도 뭐 좀 내가 해볼 만하다. 30번도 좀 건들건들했다. 그러면은 1년 더 하신다고 하면은 미적분도 추천드려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적분을 좀 맞으시고 공통을 틀려서 80점이 된 거면, 네, 미적분 추천드립니다. 음. 원래 항상 실전에서 28상만 틀렸었는데, 아, 저도 제가 올해 10월까지, 네, 10월 정도까지 모의고사 풀면은 맨날 28, 29, 30 틀리고, 뭐 22번, 15번 틀리고 막 이래서 제가 막 80점, 뭐 운 좋으면 84점 이렇게 진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랬습니다. 저도 이랬는데 제가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시험 운영법을 좀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뭐 엔제 같은 거 풀 때는 충분히 28에서 30 정도의 난이도를 푼다. 좀 푼다. 그러면은 요거는 높은 확률로 시험 운영법이 잘못돼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다 틀리는 경우일 수 있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28, 30번 난이도를 잘 푸는데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80점, 84점이 나오니까 스트레스인 거죠. 엄청난. 근데 이제 시험 운영법을 어떻게 고치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거의 이거 고치고 나서 이제 계속 모의고사 풀 때도 88점, 막 96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의 수능 보기 직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험을 볼 때는 너무 급해요. 모두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이 수능 시험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단 말이죠. 막 1번부터 4번까지 막 10초 만에 넘겨야 되고 막 짜라라라락 넘겨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강박이죠. 그것 때문에 급하게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요. 원래 내가 급했으니까 이렇게 쭈르륵 이겠죠? 원래 내가 급했으니까 28번 이런 고난도 문제도 그냥 보지 않고 막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막 그래 가족권 너 이거야 나주권 이거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면요. 정말 별거 아닌데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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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정말 이게 별거 아닌데 도움이 됩니다. 해보세요. 침착하게 못 풀어도 된다. 시간은 많다. 이렇게 못 풀어도 된다. 시간은 많다. 뭐 모르겠으면 넘기고 다시 돌아오자. 그땐 풀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요거 하나로 88점에서 96점까지 점수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게 됐고요. 뭐, 뭐 항상 저랑 같은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만약에 엔제는 잘 푸는데 뭔가 이상하게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안 나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꼭 요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푸는 태도가 너무 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3점짜리에서도 실수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을 못 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어쨌든 반수 화이팅입니다. 저도 반수생이었던 입장으로서 네, 반수 힘든데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서 네, 여기 됐었죠? 네. 성적이 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찰리는 그동안 이러고 지냈다. 뭐 딴 거 하고 지낸 게 아니라 공부하느라 바빴다. 네. 공부하느라 상당히 바빴다. 뭐 이런 얘기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찰리 트러블 채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찰리가 그때그때 이 나이에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뭐 초등학생 때는 뭐 비비탄 총, 뭐 중학생 때는 뭐 클래시 로얄, 뭐 롤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요즘은 되게 수학 물리 관련해서 많이 했었으니까 수학 물리에 관한 팁이나 아니면 이 대학교를 가는 입시 관련 상담, 네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 이렇게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썰은 또 이제 앞으로 하는 생방송에서 네, 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렇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복귀 인사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많이 기대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킨 거라서 네 오늘은 짧게 하고 인사를 드릴 거고요. 어 이제 앞으로 하는 라이브는 되게 길 거예요. 네 그래도 한 한두 시간 정도는 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길게 할 수 있겠죠. 네, 한양대 수시를 맞추셨죠. 네, 사업 구면은 웬만하면 맞추셨을 거예요. 네, 추합돼서 같이 학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한양대 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양대. 빨리 과장 입어보고 싶고, 그렇네요. 네, 어쨌든, 다음 생방송 때 또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시면 좋겠고, 네, 또 이거 보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찰리의 트루먼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찰리 살아있다.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켰고요. 다음 생방송에서 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리고 뭐 문제도 좀 나오면 풀고 네, 그런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랜만에 왔는데 또 다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조만간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커뮤니티로 좀 제가 알려드리고 미리 네,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관련해서 뭐 네, 앞으로 학교 얘기도 많이 할 거고 한양대생의 이 기분, 학교 생활은 어떤가 그런 것도 많이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입시 상담도 커뮤니티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생방송할 때 많이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